페이지 126페이지 용접접합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앞전 시험에는 용접 가지고 시험에 다 낸 거예요. 두 문제를. 너무했어. 자, 그러면 이 용접접합은, 자, 우리가 용접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접합. 금방 몇 페이지였죠? 120페이지. 용접접합. 자, 용접접합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 기둥과 이 포의 접합부입니다. 기둥과 포의 접합부는 용접접합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둥과 포의 접합부. 보통 기둥이나 기둥 또는 포와 포 이런 데는 고장력 볼트를 많이 씁니다. 기둥과 기둥이나 포와 포의 접합부는 고장력 볼트 접합을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기둥과 포의 접합부는 무엇을 쓴다? 용접을 쓰게 됩니다. 용접. 자, 그러면 용접 접합의 장단점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두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자, 4번까지는 장점입니다. 장점. 1번에서 4번까지는 장점이고요. 5번서부터 8번, 7번까지가 단점이다. 5, 6, 7이 단점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장점에 일체성과 강성 확보가 가능하다. 유일하게 접합점의 일체화가 가능하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성과 강성 확보. 우리가 강성은 그래서 이런 데 나오잖아요. 앞에 시험은 별도로 안 내도 강성은 뭐라 했겠어요?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 변형하지 않으려는 성질을 뭐다? 강성이라 했겠죠? 강성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부재 간의 수밀성이 크다. 예, 용접을 접합했으니까 용접, 금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밀성이 우수하고 3번 가지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3번 가지고. 사용 강제를 말다 알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얘는 구멍 뚫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 구멍을 그러면 우리가 뭐 리벳 접합을 하든 핀 접합을 하든 뭐 예를 들어서 고장력 볼트를 하든 일반 볼트 접합을 하든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 구멍 뚫기가 필요한데 얘는 구멍 뚫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강제를 절약할 수 있는데 구멍 뚫기를 통해서 단면 결손이 발생하게 재료를 절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접합 부재의 두께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접합들 있죠. 리벳 접합이나 이런 있죠. 리벳 접합이나 이런 볼트 접합 같은 것들 있죠. 얘들은 일반 접합법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통 제한을 둡니다. 리벳이나 볼트 직경에 5배 이하의 제한을 둡니다. 접합 부재의 두께의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그 두께의 제한을 그립이라고 보통 영어로 칩니다. 그립. 총 리벳이나 볼트로 접합할 수 있는 총판의 두께를 무엇이라 한다? 그립이라 해. 그립은 리벳이나 이런 볼트로 접합할 수 있는 총판의 두께를 우리가 그립이라고 해. 그립 제한을 둡니다. 리벳 직경에 볼트 직경이 몇 배? 5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기본 원칙은 이거라는 겁니다. 예외 규정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리벳이나 볼트가 20mm였다 가정합시다. 직경이 20mm면 판 두께는 얼마? 100mm까지 접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용접의 경우는 있죠. 용접 접합은 용착금속을 채워 넣어서 하니까 리벳이나 볼트 구멍을 뚫어서 끼워 넣는 개념이 아니죠.
그렇게 제한이 거의 없다. 저거하고 같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여러분들 종이를 갖다가 몇 장을 이제 종이를 썼으면 이렇게 딱 찍을 때 호치께서 그랬죠? 탁 찍잖아요. 그걸 찝을 때 보면 많이 찝는 거하고 적게 찝는 거 두께가 다를 때 틀리죠, 굵기가. 아이고 요만한 거 조그맣한 호치께서 가지고 많이 못 찍죠. 굵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찍는 거 굉장히 굵잖아요. 그거는 손 놓고 찍으면 크게 찍으면 큰 거는. 그래서 이제 직경에 따라 틀려진다. 봐두시고. 그래서 4번 이거 한 번 낼 수 있는 파트입니다. 4번. 4번도 한번 냅니다. 1번하고 있죠? 3번 한 번 냈고, 시기에 따라 다 내. 이렇게 돌려가면서. 농담 아닙니다. 한 번은 해. 그 시방서 중에 제가 한 줄만 하락했잖아요. 내잖아요, 봐요. 딱 보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출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출제할 수 있으니까 봐두세요. 두께 제한이 없는 것은 누구만? 용접접합만 두께 제한이 없어요. 나머지는 두께 제한이 있다. 그래서 그립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게 총판의 두께를 그립이라 하는데 보통 직경에 몇 배를 두고 있다? 5배 이하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이.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용접공이 숙련도에 따라 시공의 양보가 결정합니다. 자, 같은 용접이라 다 같은 용접이 아니죠. 용접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양보 결정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함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검사법이 어렵다. 요거 6번 출제했습니다. 검사법. 자, 그래서 작년에 우리 문제에서 그냥 검사법만 살짝이 봤더만 작년에 깊숙이 들어가서 초음파 탐상법에 대해서 괜히 그 문제 만들어놔가지고 실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검사 방법을. 그래서 이제 검사 방법은 앞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오기 좀 곤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준비해 놔가지고 저도 책에다가 막 갖다 때려 넣어놨거든. 근데 때려 넣어놨긴 넣어놨는데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올해는 안 내. 그러면 잘하면 결함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올해는 결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127페이지 보시면 불안정 용접의 종류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불안정 용접의 종류 나오죠. 자, 하단에 페이지 127페이지. 페이지 127페이지 불안정 용접이 용접 결함이거든. 용접 결함이에요. 결함. 용접 결함을 갖다가 검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음파 탐상법도 자기 분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투과법도 있고요. 우리도 저거잖아요. 가보면 CT도 찍고 엑스레이 있고 그다음에 MRI 있고 뭐지? 내부 찍어보는 게 다 다양하죠. 그것처럼. 근데 장단점이 서로 있죠. 뭐는 뭘로 봐야 되고 있죠? 하나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맞죠? 뭐는 뭐로 봐야 되고 틀려집니다. 맞죠? 어떤 때는 저는 우리 딸내미가 어려서부터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병원에 가고 하도 다녀가지고 저는 한 20년 동안 사람들 모시고 계속 병원만 다녀가지고 병원 치료를 잘 합니다. 잘 찾아갑니다. 그 넓은 병원에 나는 희한하게 잘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용접 작년에 초음파 탐상법을 검사법을 냈거든. 제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왠가하면 그 장단점에서 7번 검사법 있죠. 그냥 낸 거 아니거든. 앞으로 내거든. 나는 종류 정도 내고 들어갈 줄 알았더니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어 작년에. 종류법만 다음 주 이 철골 용접 결함의 그 검사법이 아닌 그런 종류만 우리 간단히 봤는데 실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래 놓으면 그걸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거 안 내. 올해는 명심하세요. 그거 안 냅니다. 그러면 아니 항상 뭐 됩니까? 제갈량이 그걸 잘했죠. 전법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런 대로 들어와. 용적혈암 이게 16회 때 냈거든. 올해 20회잖아. 자, 그래서 자, 이 용적혈암 있죠? 용적혈암 이런 데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용적혈암이 16회 때 기출인데 종합으로 출제했어요. 종합. 이 5개를 열거해서 하나를 다른 걸로 바꾸어서 낸 겁니다. 그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인 결함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다음 중 용적결함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유형.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출제 방향은 어떤 용적결함을 하나를 묻는 거나 아니면 용적결함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이런 형태로 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언더컷이 나오죠. 언더컷은 저거하고 조금 비교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언더컷하고 자 7번에 보시면 용착 부족, 용이 부족 현상이 나와요. 용이 부족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2개. 이걸 절대 혼돈하면 안 되고 크레이트하고 같이 하셔도 되고 크레이트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언더컷이라는 것은 이게 언더컷입니다. 이 맞댄 용접을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2부재를 홈을 만들어서 이 2부재를 맞대서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용접을 했는데 기본은 이렇게 용접이 채워져야 돼. 이게 FM인데 이렇게 채워지는 게 정상인데 자 이렇게 안 채워진 게 여기가 열에 의해서 녹아버려 가지고 이런 형태로 채워진 거야. 그러면 홈의 이 가장자리 부분이 여기가 남은 거예요. 빈틈으로. 홈의 가장자리가 이 홈의 가장자리 변두리죠. 주변부가 가장자리 부분이 빈틈으로 남은 것이 무엇이다? 언더컷이 채워지지 않고 홈에 빈틈으로 남은 거예요. 여기 안 채워진 거야. 가장자리가 빈틈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디가 안 채워지고 빈틈으로 남았느냐 이게 있다네. 그래서 언더는 변두리 아닙니까? 주변.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용이 부족 현상은 이겁니다. 용이 부족, 용착 부족 현상은 자, 이거는 루트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자, 위에는 정상적으로 정확히 채워졌어요. 여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채워졌어요. 근데 이 밑부분에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홈의 밑부분 자, 여기 위에는 홈이고 홈의 밑부분 이 부분을 뭐라 한다? 루트라 해. 루트부의 빈틈으로 남은 거예요. 루트는 그루브 홈의 밑부분이죠. 그루브 홈 루트. 그래서 이 그루브 홈의 그루브의 밑부분을 루트라고 해요. 밑부분 루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자 틈으로 남은 거 채워지지 않는 거 이것은 뭐다? 용이 부족 또는 용착 부족 현상이라고 칭합니다. 용이 부족, 용착 부족 현상이라고 해요. 용착 부족. 그리고 8번의 크레이트. 자, 크레이트 개념은 이것이 크레이트입니다. 원래 크레이트하고 칭해진 것은 분화구처럼 생겼다 해서
크레이트라고 칭해요. 분화구 모양이라서. 원래 크레이트가 분화구잖아요. 분화구. 자, 그 크레이트는, 자, 이것을 크레이트라고 해. 여기에서 여기까지 용접을 하는데, 맞댄 용접을 하는데, 이건 단면이고, 자, 이것이 용접 길이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용접 길이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용접을 하는데, 용접 길이의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나 여기가. 오목하게 파진 거예요. 용접 길이의 끝부분이, 용접 길이의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진 거야. 오목하게 파진 부분이네. 오목하게 파진 것. 오목하게 파진 것. 이것을 크레이트라고 해요. 그 생긴 모양 때문에 뭐라고 칭했다? 크레이트라고 칭해진 거예요. 오케이. 분화구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분화구. 그래서 명칭이 크레이트라고 칭해진 거예요. 용접길이 오목하게 파진 부분이 뭐다? 크레이트입니다. 크레이트. 그래서 이제 덜 채워진 거죠, 사실. 맞죠? 그러면 얘도 안 채워지고, 얘도 안 채워지고, 얘도 안 채워진데, 얘는 용접기의 끝부분이 덜 채워진 거예요. 얼마큼 덜 채워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나눠지는데, 얘는 생긴 모양 때문에 명칭이 부여됐고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거는 변두리에 안 채워졌다 해서 주변에 안 채워졌다 가장, 그래서 언더, 잘렸다, 컷. 그리고 여기는 여 밑에 부분이 덜 들어가서 용이 부족 현상이라 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막대 풍선 불면 거기 끝부분이 잘 안 채워져 가지고 이렇게 푹 이렇게 비로 넣어가 해죠. 막대 풍선 불 때 안 물어봤어요. 막대 풍선? 긴급 물어봐. 끝부분이 잘 안 채워지가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3번에 뭐다? 블로홀 개념이 나오죠. 이 블로홀 개념, 블로홀, 우리나라 말로는 공기구멍이죠. 공기구멍, 블로홀. 자, 이 블로홀은 용접 내부에 미세 기포가 생긴 거죠. 기포가. 용접을 했습니다. 맞댄 용접을 이렇게 했어요. 맞댄 용접을 하게 되면 이 용접 내부에 미세 공기구멍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기포가. 이것이 무엇이다? 블로홀, 이렇게 블로홀. 기포가 있는 거죠. 이 기포가 있는, 용접 내부에 기포가 있는 것을 블로홀이라고 합니다. 블로홀.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5번에 뭐다? 피트가 나오죠. 피트. 자, 피트는 블로홀의 부상 때문에 생깁니다. 용접 표면에 생기는 작은 구멍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완전 굳어서 기포가 되면 블로홀인데, 아직 용착금속이 굳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이때 이 블로홀이 밑에서 어떻게 위로 보로 상승하면서 표면에서 터져서 이 표면에, 용접 표면에 작은 구멍이 발생한 게, 이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 이것은 무엇이다? 피트예요. 피트. 피트는, 자, 이 블로홀이 기포가 부상하면서 탁 터지는데 그때 금속이 딱 굳어버렸어요. 그거는 뭐다? 피트. 표면에 탁 터지는데 구멍이 생겼어. 그러면 용접 내부에 기포, 미세 공기 구멍이 생겼으면 이건 뭐다? 블로홀입니다. 블로홀. 어느 하나를 물을 거예요. 그건 자기들 마음이겠죠. 그때 누가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 6번에 보면 뭐다? PCI가 나와요. PCI. PCI는 그 생긴 모양 때문에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은색의 원점처럼 생겼는데 줄여서 은점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이 PCI니까 생선 눈알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PCI라 해요. 자, 이거는 이겁니다. 블루홀이 여러 개가 겹쳐지면서 기포가 겹쳐지면서 지름 2-3mm 정도로 커진 거예요. 이 지름 2-3mm로 커졌어요. 지름이 최소한 2-3mm로 커졌거든요. 2-3mm로 커졌는데 그 생긴 모양 때문에 명칭이 생긴 모양이 뭐처럼 생겼다? 생선 눈알 모양처럼 생겼다. 생선 눈알 모양이라는 거야. 생선 눈알 모양이라서 PCI라고 우리가 명칭이 부여된 겁니다. PCI입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아마 이 6가지 중에 아마 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일단은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사실은 크랙도 균열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자, 가장 기본인 이 부분을 알아두세요. 근데 16회 때 출제될 때 피트를 써놓고 나서 슬래그 스킴 단어를 넣는 거예요. 해설은 피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슬래그 스킴이다 이렇게, 슬래그는 슬래그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용어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그루브는 이미 출제를 했고요. 그루브 개념은 기출했고요. 그래서 거기 스케일럽 개념이나 스케일럽을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스케일럽.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지에 설치한 홈은 스케일럽이에요. 그러면 그루브도 홈이고 스케일럽도 홈이야.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맞댄 용접에서 이 맞댄 용접, 이것을 보통 맞대기 용접이라, 시방서에서는 맞대기 용접이라 해. 맞댄 용접에서 이 두 부재 사이 용착 금속을 채워 넣기 위해서 이 두 부재를 그냥 직각으로 딱 평행하게 마주치면요, 홈이 없잖아. 그럼 잘 채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우징해서 홈을 만드는 거죠. 이 홈을 뭐라 한다? 그루브라 그러네. 이 홈을 그루브라 하고 맞댄 용접에서, 그래서 그루브 해놨죠. 접합하는 두 개의 부재 사이 용착 금속을 채워넣는 이 홈을 뭐라 한다? 그루브. 자, 그루브라 한 영어로 그루브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다? 홈이죠. 홈인데, 그런데 거기 스케일럽은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재에 설치한 홈이에요. 자, 스케일럽 개념은 이게요. 모살 용접에서요. 모서리에 살 붙이는 모살 용접은 이것이 모살 용접입니다. 두 부재를 이렇게 접합을, 여기 이제 모살 용접을 한다는 거, 이렇게. 여기 용접을 하게 되는 이 부분 용접을 이렇게 해 나가요. 용접하는데 여기에 다른 부재가 여기 또 이렇게 접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재도 용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살 용접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부재하고 이 부재 사이 용접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용접선에 교차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미리 홈을 만들어 두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통과하라고 홈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스케일럽이에요. 스케일럽. 홈은 홈인데 홈의 개념이 두 가지가 된다. 그루브가 있고
스케일업이 있습니다. 목적은 완전 틀리죠. 하나는 채워 넣기 위해서 만든 홈이고, 하나는 무엇이다?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홈이고, 홈은 홈인데 약간 다르다. 정리하세요. 그루브는 8회 때 냈어요. 11회부터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 성질이 급해가 8회 때 냈어요. 내가 그때 농담 좀 했거든요. 앞으로 철골 구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기는 이야기 안 했는데 그때 공청회 하고 저 용역 줬거든요. 용역을 먼저 줬거든요. 용역 주고 나서 공청회 거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용역을 준 건데 바로 내버렸어요. 그리고 용접 시공의 일반 사항 나오죠. 올해는요 안 봐도 돼요. 제가 하나만 딱 할까요? 이번에 또 하나만 찍어줄까요? 하나만 또 찍어줄게. 다 보지 말아요. 그거 말라고 다 봐가지고 열받아요. 하나만 해도 충분히 맞추는데. 자, 올해는 하나 딱 생각하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는 거 시기에서 하나씩만 하면 돼요. 다 하지 말아요. 다 하면 머리 아파요. 언제 그거 다 하고 앉았어요? 하나 딱 가르쳐 줄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과연 만들지 안 만들지 타당성 한번 따보고 딱 하나 있습니다. 낼기. 자, 그리고 131페이지 도장 및 도급 나오죠. 요거 기출했습니다. 여기도 이거 시방서 내용이거든. 그럼 이 시방서 내용인데 이거 출제하면서 1번 가지고 내세요. 도장의 배합율. 이거는 어디서나 도장의 배합율은 제가 도장공사 하면서 이거는 이야기 해드렸었거든. 18회 때. 배합비율은 항상 기억하세요. 무슨 비율은? 도장에서의 배율은 무슨 비다? 질량비예요. 제가 용적비로 곤친다 했잖아요. 교수들이. 질량비로 해야 돼. 절대 용적비가 아니야. 부피비가 아니야. 용적비로 따지지 않은 게 무조건 무슨 비다? 질량비. 무게로 따지. 무게로. 항상 비율은 무슨 비율이다? 질량비지. 도장에서는. 어디 도장이든 다 똑같아. 철골의 도장이든 아파트 도장하든 어디서나 동일하다. 항상 비율은 무슨 비율? 질량비야. 질량비. 131페이지 질량비고, 그 다음에 건조시간 조금 알아두세요. 건조시간은 온도 20도시고 습도 75% 체크하세요. 온도 20도시 습도 75% 있죠. 이게 도막 형성의 최적 조건이야. 도막 형성의 최적 조건이 이 상태예요. 도막은 도로의 막을 형성하는. 그래서 도막 형성의 최적 조건이 온도는 20도씨 습도는 75%대 제일 좋습니다. 얘는 사람하고 온도는 같아. 사람도 온도 20도씨 되면 참 좋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요 시간 요 날씨가 계속되면 인간은 게을러집니다. 아닙니까? 요 온도 되면 굉장히 게을러지겠죠. 계속 뭐만 와요. 먹고 나면 어떻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누워있으면 어떻게? 잠이 참 잘 오는 날씨입니다. 그런데 습도는 인간이 요 습도를 안 좋아합니다. 습도는 인간은 20% 제가 55% 보너스 마이너스로 가요. 55%에서 약간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약간 성향은 다른데 절대 습도가 높으면 인간은 이 습도 안 좋아합니다. 75%일 때 최적 조건입니다. 이 시간에서 명시하면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을 뭐라 한다? 건조 시간이라 칭하는 거예요. 최소 시간이에요.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이 무슨 시간? 건조 시간입니다.
당공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벌칠 하도 하고 재벌칠 중도 한다. 당공정까지 최소 시간이죠. 초벌칠하고 재벌칠 할 때 있죠. 그게 당공정이잖아요. 그 최소 시간을 뭐라 한다? 건조 시간이라 한다. 최소 체크하세요. 최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꾸는 방법, 최소 시간을 최대 시간이나 평균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찌질한 인간은 습도 퍼센트를 75%를 바꿉니다. 80이나 85%로 바꿀 겁니다. 습도를 조정하는 인간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시방서 규정이니까 시방서 제시하면 되니까. 소송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게 7회 때야. 7회 때 학생이 민사로 소송을 해가지고, 그때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어요. 학생 한 분이. 그래서 그때 이상한 걸 내가지고 그 건설교통부에서 시험 왜 냈느냐 있죠. 그걸 제시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한 게 문제집 문제였어요. 수치를 조정하는데 문제집 문제를 보고 낸 거야. 그걸 증거로 제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맞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증거를 못해. 왜? 증거를 대면 자기네 틀리라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 법령이 있거든. 법령이 있는데도 모르고 문제집을 뺏겨서 내가지고 문제가 된 거야. 그래, 그 다음부터는 수치를 함부로 못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기준이나 법령이나 시방서에 있어야지 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수치나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다. 그래서 작년에 블록공사에서 블록 3단마다 연결점, 블록하고 블록벽이 마주칠 때 3단 60cm라 제가 여기까지 해주면서 이제 그런 거 바꾸는 거야. 그런 건 바꿉니다. 그냥 못 바꿉니다. 그분이 소송을 해가지고, 그분 소송하는데 내가 옆에서 몰래 도와줬거든요. 증거 확실히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랬거든요. 변호사는 그냥 갖다 제시만 하고 제가 다 증거자료 수집해 줬거든요. 보시고. 자,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거기 132페이지 가연성 도로의 보관 및 장소 나오죠. 가연도로는 무슨 창고? 전용 창고에 보관해야 돼. 전용 창고에. 가연성은 위험하죠. 페이지 132페이지에 132페이지 4번에 가연성 도로의 보관 및 장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다루고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환경 및 기상 나오죠. 기상에서 그 1번에 보시면 주위온도 몇 도씨? 5도씨 미만 저온입니다. 그리고 43도씨 이상이거나 고온, 상대습도 몇 퍼센트? 85% 초과할 때 이때는 도장하지 말아라 이거야. 저온이거나 고온이거나 습도가 다습할 때입니다.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온도 몇 도씨? 5도씨 미만 저온시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화장을 한다. 립스틱을 바른다, 이게. 화장을 한다. 추운 데서 화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벌벌벌 떨면서 냉동실에 가가지고 막 화장하는 사람 없죠? 맞죠? 그게 좋은 고온. 자, 이 찜질방 그 사우나 이런 데 있죠? 건식 사우나나 습식 사우나 들어가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고온이거나 다습할 때 습도가 몇 퍼센트? 85% 초과될 때 이럴 때 작업하지만 이거 알아두시면 돼. 답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있거든. 그걸 다 체크해 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지들이 어떻게 내든 시방서에서 들어가서 내면요, 방법이 글씨 고치는 방법밖에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론에서 내는 게 아니야. 표준 시방서에서 내면 그 표준 시방서가 잣대니까 문장을 고치거나 숫자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시험을 낼 수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있죠. 용접은 용접시공 일반상 있죠. 그거 뭐만 보락했다 티긋 하나만 딱 보락한 거야. 작년에 동영상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티긋 하나만 딱 보락해서 작년에 19회 대비할 때 제가 동영상 한번 보세요. 떠 있는 거. 이거 티긋 하나만 딱 보락했어요. 내가 농담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봐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 자,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페이지 133페이지에 마감들의 뭐다? 조색 나오죠. 조색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면 돼요. 자, 여러분도 이겁니다. 하나의 도료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기본 색깔이 없는 거예요. 조색이라는 것은 내가 희망하는 색깔을 의기해서 여러 도료를 섞어서 배합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다? 조색이라고 해요. 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죠. 보통 물감을 사서 옛날에 학교에서 한번 해봤죠. 팔레트에 맞아요? 여러 가지 물감을 섞어서 색깔을 만들죠. 거기 있는 색깔만 칠하는 사람은 미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잖아. 맞죠? 색깔을 잘 배합을 해야 되잖아. 미술에 대해서 재능이 있는 엄나는요, 초등학교 같은 데 있죠? 물감 섞어가지고 그리 보는 게 있죠? 딱 보면 나와. 맞죠? 색깔 섞어보면 대박 나와. 물감 칠해보라 하면. 근데 재능도 없는데 시킨다고 돈 치들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돈만 치들이고 나오니까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맞아요? 뭐 해라고 대학원까지 보냈는데 대학원 나와서 놀아. 돈 많으면 어디 미술관 관장이나 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이 조색입니다. 그리고 도장하지 않는 부분 있죠. 이건 그냥 지문밖에 안 내. 상식이잖아. 거기 보시면 거기 1번 보십시오. 도금된 것들은요, 녹 쓸어요, 안 쓸어요? 안 쓸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도가 안 쓰잖아요. 크롬판이죠. 주소. 얘들은 도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부품에다가 칠합니까, 안 칠해요? 베어링에다가 칠하고 그러면 안 되죠. 베어링 계속 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쉽게 돌아가는데 칠해놨어요? 자전거 페달 막 돌리잖아요? 그거 칠해놨어요? 안 칠해죠? 자전거 안 탔습니까? 맞죠? 도는데 막 움직이는 데는 안 칠해낸다니까. 맞죠? 그럼 우리 나중에 이 간절 안에다 색칠하고 안 하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보혜에서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에서는 용어를 우리가 앞전에 했었죠. 용어 가정을 저번 단계에서 했었고, 그래서 여기는 용어를 잘 봐야 돼.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용어적인 측면에서 커브 플레이트를 좀 공부를 해 두시고, 133페이지 탐보 플레이트 거드, 그리고 스티퍼너는 5번 있죠. 형광보에서 형광보는 형광을 보로 활용하는 거죠. 형광보라는 것은 H 형광이나 I 형광을 보로 활용하는 거예요.
H형광이나 I형광을 보로 사용한 거예요. 보로 사용한 거. 이것이 형광보입니다. 형광보는 단일보라고도 해요. 단일 형광을 보로 사용한 거야. 단일보. 그래서 근데 보는 I형광을 사실 많이 써요. 근데 건물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보통 H형광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H형광에 쓰는데 보통 I형광을 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자, 이 스티퍼너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 스티퍼너. 그래서 이거 2번 낸 거예요. 스티퍼너 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페이지 134페이지 판보 플레이트보에서 그 스티퍼너 다 똑같아. 어디서나 스티퍼너는 수직부재가 우리가 뭐라 했어요? 수직부재. 왜 뭐라 했죠?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 뭐라 했어요? 프렌지. 맞죠? 프렌지고 수직부재를 웨버라 했잖아. 웨버가 자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뭐다? 스티퍼너입니다. 그래서 스티퍼너는 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판보, 플레이트 거드, 판보, 판을 갖다가 용접이나 조립해서 보를 만들어. 거기 판보, 플레이트 거드가 되는 겁니다. 판보. 플레이트 거드는 이렇게 용접해도 되고요. 조립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입니다. 교량 같은 거 이런 게 보면 볼을 크게 만든 거 있어요. 거기 보통 판보예요. 플레이트를 갖다가 이 부분을 플레이트 판을 갖다가 용접이나 조립해서 볼을 크게 만든 교량에 많이 쓰는 교량에 건축물에는 진짜 건축물이 진짜 크게 질 때 규모를 엄청 크게 질 때 스판 클 때 그럴 때 말고 보통은 이 형광보를 건축물에 많이 써요. 웬만한 건물은. 그러면 이렇게 판보 여기를 용접이나 조립해서 이 접합 부분을 만드는 것이 뭐다? 플레이트. 플레이트가 판이고 거드가 보죠? 판보, 플레이트보 이렇게 칭합니다. 둘 다 영어를 쓰거나 둘 다 한글로 쓰지는 않을 거고 짬뽕에 쓸 게 플레이트보 이렇게 쓸 가능성이 높아요. 플레이트보.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게 프렌지 플레이트고 이게 외부 플레이트잖아요.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형광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덧판을 덧대어주는 판을 대는데 이 덧판을 커버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덧대어주는 판, 이 덧판을 영어로 커버 플레이트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커버 플레이트. 덧판, 커버 플레이트. 커버 플레이트 역할은 이 커버 플레이트는 자, 그래서 얘는 프렌지의 힘 모멘트를 보강하는 거예요. 프렌지 힘 모멘트 보강을 위해서 설치하는 판이에요. 설치하는 강판이 무엇이다? 커버 플레이트. 덧대어주는 판이다. 이게 덧대어놓은 판을 커버 플레이트라고 해. 커버 플레이트. 잘 기억하세요. 이건 보에서 쓰는 거다. 보에 덧대어주는 판이에요. 다른 데 나오면 안 돼. 이건 어디에서? 보에 덧대어주는 판이다. 보에서. 그래서 잘 기억 안 나면 밥 위에 뭘 덮어주면 다 덮밥 종류잖아. 오징어 덮어주면 오징어 덮밥 맞죠? 낙지 덮어주면 낙지 덮밥이고 그죠? 덮어주는 판이다. 그래서 덮밥 종류는 위에 덮어가 나와야지 덮밥인데 이상하게 덮밥 아니면서 덮밥 하는 사람들이죠. 옆에 쌀로 이래 주면서 덮밥이라고 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몰라서 그래. 밥에 덮어줘야죠. 이게 덮밥이지.
혹시 여기는 컵밥 있습니까? 대전에는? 온 동네 다 퍼졌구나. 옛날에 저 노량진의 고시촌에서 학생들이 서가지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컵에다 밥을 먹거든. 컵밥. 그게 온 동네 다 퍼졌구나 이제. 나는 그거 한번 먹고 싶었는데 학생들이 하도 여기서 같이 먹자고 하도 학생들이 다 가시대. 혼자 먹긴 좀 그렇고, 맞지? 길거리 그 서서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학생들 진짜 많이 먹대. 그 고시촌이죠, 학생들. 공시족들 있죠. 자, 보시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134페이지. 자, 그 용어 정리에 데크 플레이트 나오죠. 턴버클 나옵니다. 스티퍼는 출제됐으니까 턴버클은 한번 기출되었습니다. 턴버클은 한번 기출됐고, 그래서 그 데크 플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골 모양의 홈을 가진 철판 재료가 뭐다?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데크 플레이트는 이렇게 골 모양을 만들어진 이 철판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데크 플레이트가 여러분입니다. 철골뼈들 기둥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판에다가 사셔야 되는데, 바닥판을 철제로 하면요, 어떤 문제 있으십니까? 튀어버리면 금속은 잘 울리죠. 그리고 이겁니다. 여 위에다가 우리가 마감 공사를 해줘야 되잖아, 맞죠? 위에다가 만약에 온도를 넣으면 뜨뜻할 거고, 맞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 위에다가 바닥판을 만들거든. 슬래브를 쳐야 되거든. 여기다 이제 이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슬래브 바닥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밑에다 거푸집을 별도로 댈 필요가 없잖아요. 철골 구조니까. 그래서 이것이 데크 플레이트, 얘가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거야. 바닥판에서 이 슬래브에서 뭐다? 거푸집 역할을 누가 한다? 데크 플레이트를 깔고 하는 거야. 그냥 판을 깔게 되면요, 그냥 판을 깔으면요, 콘크리트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적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원리도 활용한 거예요. 그냥 이래 판이면 약해. 축 처지잖아. 어떤 형상을 주면 어떻게? 강해져. 그럼 판을 어떻게? 골을 내놓으니까 더 힘을 많이 받잖아요. 맞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 골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데크 플레이트라고 한다.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 하면 항상 기억하세요. 뭐하고 있다? 슬래브 바닥판하고 연결되어 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 여기 뭐 철물 하나가 뚝 이런 데 솟아 올라와 있거든. 여기를 보면 볼트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 슬래브 바닥판하고 콘크리트 칠 때 있죠? 이 콘크리트 칠 때 이 볼트가 하나 쭉 올라와 있어. 스터드 볼트가. 거기 바로 시어 커넥터입니다. 그 참고사항 밑에 있죠?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재. 전단 연결재인데 이 합성보에 쓰는 건데 이겁니다.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재 이겁니다. 여기 이제 철골보 아까 했죠? 철골보의 프렌지가 이렇게 있고 합성보에 사용되는데 이게 프렌지입니다. 프렌지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바닥판을 만들거든. 데크 플레이트 여기 슬래브 바닥판에 오잖아요. 슬래브 바닥판에 오면 철골보의 이 프렌지하고 이 바닥판을 일치화시켜 주기 위해서 철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볼트를 쓰거든. 이것이 영어로 뭐다? 시어 커넥터고
시어 커넥터, 우리나라 말로는 전단 연결 철물을 써야 돼. 연결제라게 시어 커넥터. 바로 이 철골보하고 이 슬래브 철골 바닥판하고 이 합성보에 쓰는 게 합성보. 보하고 슬래브를 합성시켜 놓은 보. 그래서 합성보라게 합성보라게. 그래서 여기에 쓰는 것이 얘 바닥판이 움직이면 얘가 전단력을 받거든. 이 철물이. 연결제는 연결제인데 전단력을 받아. 시어. 전단력을 받아서 뭐라 한다? 전단 연결제 또는 시어 커넥터라고 하는 게, 이거 한번 잘 봐두세요. 한 번은 다뤄야 됩니다. 합성보입니다. 합성보.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잠시 휴식하고요. 그 142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